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35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돈을 버는 통로, 홍익인간, 홍익사회, 홍익인간, 돈을 버는 통로, 이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쁜 게 있겠나? 돈을 버는 통로를 교회에서 이야기한다. 왜 그럴까? 홍익사회, 홍익인간 되게, 인간은 홍익인간 되게, 사회는 홍익사회가 되길 바라서 돈이 아니면은 통하지 않는 지금의 돈을 버는 통로를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다들 돈 다 아는 것 같은데 돈이 왜 있는지, 돈이 왜 있어야 되는지, 왜 돈으로 통하는 이런 경제, 이런 세상에 대해 돈 거래하는 인류 사회가 됐는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는지, 언제까지 끝이 날는지, 언제쯤에서 이게 마치는지. 전에는 농경사회가 됐는데 이제는 상거래 시대다. 왜 상거래 시대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교회에서 이걸 이야기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온 인류가 돈을 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돈을 해서 서로 죽이지 않고, 돈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왜 참 인류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사는 길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마 교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인류 시대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2016년, 2012년이죠. 그럼 1000년 전, 1096년인 거예요. 1000년 후 3008년이란 말이에요. 연도를 정해놨어요. 그 2000년이, 그럼 지금이 정점이란 말이에요. 정점. 즉, 지나온 1000년을 분명히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1000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상거래 시대. 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1000년 전이라 할 때 1096년 전에 돈이 없었느냐? 돈이 있었죠. 그러나 상거래 시대라 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유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돈이 유통이 되면서 나도 돈이 필요하다, 너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돈은 임시적으로, 어쩌면 잠정적으로 하나의 어떤 재화, 유통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건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의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데 돈이 유통이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로 한 거는 사실일기라. 그런 거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어떤 재화를 좁은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다 하고 하나의 그런 그거는 유통이 됐겠지만은 이게 돈이 서로 유통되어지는 것, 얼마나 있는데 이 얼마 있는 걸 갖고 내가 줄게, 이 돈을 줄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렇게 돈이 주고 받고 하는 것은요, 그게 오래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주고 돈을 받는다 할 때 시작이 바로 뱅크라는 거예요. 은행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아서 이제는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1516년에 게토라는 말이 나오는 거, 1516년 게토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게토라는 지역이 나오는 것 자체하고 연결해서 돈이라는 이런 유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지는 사회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돈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유통되어졌을까? 그 시대를 1096년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16년이라는 그 게토 지역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베니스에 있는 게토 지역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명칭으로 불려질 정도로 특정한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의 유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 돈을 유통시키는 제일 첫 번째 하나의 어떤 무리들, 게토 지역이라, 그 단체가 게토라는 거예요. 게토라는 말은 교회에서 처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사회시간이나 고등학교 사회시간 정도 되면은, 안 그러면 대학에 가면 전문용어로서 게토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이 게토는 이미 인터넷이나 그런데 그거 검색어 치면요, 쫙 나와요.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 그러나 게토 지역이 어떤 연유로서 나타난 거다 하는 거는 아마 여기 돈하고 연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용어를 또 사회시간이나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데, 이 돈하고 연결해서 이제 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교회가 아니면 이런 걸 말하지 않는 곳이란, 교회가 아니면 이런 걸 연결 못 한다는 거죠. 돈이 유통이 된다라는, 우리가 지나온 지만 1000년을 두고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돈이 이렇게 유통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돈 시대, 상거래 시대가 지금 너무 활발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게 이게 상거래 시대 어떤 최고 정점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인터넷 장치가 되고, 또 돈을 딱 이래 관리하는 은행이 유통이 되고, 정권회사 그것도 하나의 은행이 돼가지고 돈을 딱 관리하는 마트에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주고받고 빠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이 보이는, 이제 시작을 하면 그래요. 농경시대는 보이는 물건입니다. 물건. 이게 보물이고, 이게 재화예요. 땅이다, 어디 집이다, 어디 건물이다, 국가다, 국가 단위의 어떤 국토, 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어갈래? 길이 재가지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니 줄게, 안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서류로, 문서로 만드는 거죠. 계약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들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얼마 줄게? 직접 가서, 직접 눈으로 봐가지고 내가 니 줄게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거 가치가 있는 내용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돈이라 불러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 시대와 농경 시대와 다르다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 다른데, 이 돈이 가치가 있는 돈이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모양을 똑같이 찍어낸다고 해서 그 모양이 같다고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어떤 그림이 같다고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즉 이 가치, 돈의 가치를 매길 적에 돈 아무 돈이나 받아가고, 아무 돈이나 돈 받아가고 내가 쓰고자 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돈이 유통될 수 있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라는 거예요. 이자, 돈의 이자.
어느 나라 어떤 돈이 이자가 얼마냐, 어떤 돈은 형편없고 줘도 안 받는 거예요. 이자 필요 없어, 안 받아 아예. 거기에 가치가, 그 돈의 가치가 이자라는 것이 따라가면서 그것이 가치 있는 돈에 어떤 자리가 매김을 준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이자가 없으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거는 물건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는, 아무 것도 없이 주는 거는 그거는 유통이 아니고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은 반드시 돈이 유통된다 그럴 때는 이자라는 개념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살 때하고 물건을 팔 때 그 이자가, 그 돈이 넘어가고 받아놓은 이 과정에서 그 이자율이 똑똑 떨어집니다. 반드시. 그 이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그게 같이 관계됐던 사람들의 인건비, 안 그러면 그 행정비, 이런 것으로서 이름을 하고 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그 이자예요, 이자. 반드시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일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돈도 각 나라 각국마다 만들어간 돈인데도 돈이 통일적으로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미국의 달러라 하는 이 기준을 탁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기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통화가 미국에서 나오는 이자 발표, 금리를 내리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는 각 나라 각국에서 만드는 거 기준이 없어요. 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다가 이자를 많이 주는 돈이 유통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 20세기 들어오는 1900년도에 들어서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해서 할 때는 그때는 영국의 파운드가 최고였다니까. 영국의 파운드가. 지금 그 영국의 파운드가 이자로서는 최고지만은 그 기준 자체가 미국의 달러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 지 오래되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게, 이자, 반드시 이자를 고려해야 되고, 이자는 법정에 가도 이자가 있는 거예요, 이자. 그 이자를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법에도 어떤 물건이 있어갖고 그게 어떤 손해가 나면은 거기서 반드시 이자 몇 프로 쳐서 얼마로 갚아라. 딱 판결이 나는 거예요. 돈은 항상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가. 요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지금 미국이 이만큼 그 달러가 자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받을 때, 미국의 달러가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느냐? 전쟁을 해갖고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안정이라는. 돈 거래가 지금까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전 인류 가운데 한 1000년 동안에 발달되어 오면서 이 돈이 돈을 요구하는 곳,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이자가 제일 많이 남느냐? 무역에서 이자가 많이 남다. 물론 무역에서도 많이 남지만요, 제일 이자가 많이 남는 데가, 돈을 주가지고 이자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바로 전쟁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전쟁. 우리는 그냥 각 나라마다 역사 공부하고 이럴 적에 그냥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갖고 누가 전쟁을 해서 누가 승리했다, 누가 졌다, 이런 정도만 되잖아요. 근데 그 뒷면에는 누가 이겼느냐, 왜 이겼느냐 하고 따지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거기는 돈이 왔다 갔다 했다만, 군수 물자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군수 물자도 없는데 전쟁했다, 이겼다, 졌다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 물자를 댈 때 돈을 누가 투자하고 그 돈 투자할 때에 얼마로 주기로 하고 돈을 줬느냐,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난번에 1917년이라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로스차일드가가 돈을 냈다 하는, 그것도 분명히 1차 대전 후에
영국이 이스라엘 땅이라 하는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하나의 이자니, 이자. 근데 그걸 안 지켰다. 그 영국이 짐을 진 거지, 뭐. 또 하나, 영국에서 로스차일드가가 사실은 이렇게 거부가 된 데는 중요한 전쟁 하나가 나폴레옹과 싸운 영국의 그 워털루 장군, 워털루라 그래가지고 워터루 전투죠. 워터루 전투. 나폴레옹하고 영국하고 전투를 했는데 그 워터루 전투에 영국이 질 뻔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국 쪽에서 이긴다. 그 돈을 어디다 영국 쪽에 투자할 거냐 프랑스 쪽에 투자할 거냐 할 때 여기에 영국 쪽에서 이긴다. 거기서 이겼을 적에 얼마나 주겠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 투자인 돈으로 금융가가 바뀌는 거예요. 금융의 세력이 영국 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조짐이 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거는 이 전쟁사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돈에 대한 역사로 가면 그 사건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1차 대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데 그 주식의 상위 계층에서 돈을 가장 많이 만지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 주식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상황에는. 그 전쟁에는 주식을 통해서 어디다 들어가냐? 제일 많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돈이 많이 몰리는 그 업종, 그건 전쟁 무기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군수, 물자 만드는 회사. 거기다 돈이 지금 우리나라 삼성에서 들어가는 이런 돈으로 하겠어요? 우리도 참 전 세계도 굴지의 나라가 있어, 굴지의 기업이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주식이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는데 군수 물자 만드는 그 업체하고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보잉사라든지 제네럴 모터스라든지 이런 거 비행기 만드는 회사 같은 데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 우리나라에서는 어림도 없잖아요. 여객기 만드는 회사. 그런데 주식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인공위성 만드는 업체가 있다. 그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데에 돈이 엄청나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가를 다루는 사람들이 전 세계 주식을 많이 다룬 사람들이 있지만은 누가 제일 큰 손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큰 손일까? 그 유태인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윌가에, 뉴욕에 있는 윌가를 유태인들이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유태인들에 대한 정책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윌가가 유태인들 손에 들어가 있어갖고 가장 큰 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태인들이 투자한 어떤 전쟁 무기 하는 업체에다가 미국의 정책이 만약에 그다 반하는 정책을 했다. 그럼 돈을 싹 걷어버리는 거예요. 투자한 돈을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매물로 내놔버리면 그건 주가가 쏙 떨어져 버리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기업 하나, 큰 기업 하나 살리고 난리인데 이거는요, 미국의 제일 큰 어떤 전쟁 무기 하는 이런 기업을 살리고 낮추는, 이건 높이고 하는 건요,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그래서 주가의 주식의 큰 손이,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미국이 유태인들의 손 못 쓰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통로라 그랬어요. 돈을 버는 통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의 개인이 돈을 버는 통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통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좌우하는 것 같은데
주식에 가장 큰 손이 전쟁 무기 만드는 업체에다가 아주 큰 어떤 군수업체에다가 돈이 많으니까 좌우를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벌려고 하는 한 푼도 없는 내가 어디에 줄을 서면 되느냐 이거죠. 어디에 줄을 서면은 돈을 만지고 돈을 또 버는 통로에 내가 분명히 있어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돈이 가는 것을 내가 보느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런 표현은 선거 때 나와서 뭐 공약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아까 저녁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금 공천위원장 해갖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가 있는 김종인 씨, 그 사람 경제민주화를 외쳤거든.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 광주 지역의 표를 얻으려고 삼성의 전기차 공장을 광주에 들이는데 자기들이 공약상으로 내걸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 지금 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냐, 뭔가 정보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뒷배경도 없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경제민주화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경제민주화를 말을 안 했으면은 저 사람이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뭔가 실체를 보자 하면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사람이 소문이 나 있는데 대기업을 붙잡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삼성에 있는 아주 우리 국내 전체 어떤 국가 전체 어떤 국책 사업이 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광주에 들인데 그걸 자기들 당 어떤 공약상을 하겠다. 참 얼토당토않게 그렇게 쑥 튀어나오는 그런 말이 아닌데, 그래 해서 된 말이 아닌데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바로 선거 공약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한번 찔러보는 거고 이런 거예요. 선거 공약은 그렇단 말이에요. 국가의 어느 정도 당의 대표라 한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선거 공약이 내선다. 그런데 저는 아무도 나를 대표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요, 이 내용은 돈을 버는 통로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확실한지 안 한지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 유태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던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돈을 전부 다 무서워하고 돈을 싫어하고 손 만지는 것 자체를 겁을내는 그 시대에 돈을 만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돈을 가장 많이 만지는 돈을 버는 통로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원리를 이야기하겠다는데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끝까지 현재적으로 있는 1000년 동안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겠다는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못 쓴다거나 어디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거는 돈을 버는 통로 자체를 분명히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통로. 내가 가고 안 가고 하는 건 본인의 그 결정이에요. 없는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버는 통로는 분명히 있다. 유태인들이 되어진 걸 봐라 이거지. 그렇다고 유태인들 속에 들어서 국적을 바꿔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국적 안 바꾸도 유태인이 안 돼도 위일가에 안 살아도 저 팔레스타인에 안 살아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왜? 유태인들도 돈 버는 통로에 있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돈 버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태인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느냐?
돈 버는 통로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본인들이 처음에는 상거래 시대인지 모르고 돈을 만졌는데 만지가 1000년을 지나고 본 적, 그걸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딱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이 돈 번 거는 돈 버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돈이 피하는 게 아니고 돈이 가는 곳에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도 알 수 없어요. 싫어도 할 수 없는 내용이 이보다 돈 버는 통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국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 내세우는 거 아니요? 전혀 틀리다. 실제적으로 있는 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 버는 통로에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 통로에 들어가느냐? 분명한 건요. 이거 뭐 지금은 뭐 지금 내 혼자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 그 근거 자체를 떼려고 하면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썼습니다만 돈을 버는 통로라 그랬어. 돈을 버는 통로. 어디에 가면은 어디에 있으면 돈을 버느냐? 돈을 벌려고 하면 제일 먼저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돈을 버는 거예요. 당연하지. 부자가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부자는 돈 들어봐야 돈 번다 소리 안 해. 당연하지 그거는. 응? 기본적으로 돈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돈은 물과 같아갖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네. 밑으로 물이 중력에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듯이 돈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 돈 없는 유태인, 돈이 없는 유태인들이 돈을 만진 거예요. 가난한 자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돈이 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을 때가 그게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뭐 돈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할 것도 없이 그냥 돈이 그렇게 필요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는 뭐 아주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 자체는 대단한 아이디어. 마치 저 아프리카의 뭐 열대 지역에 뭘 판다 그래요? 그 뭐야 난방 장치를 판다 그러나? 안 그러면 저 알래스카에 전대 에스키모인들이 인데 가서 냉장고 파는 거하고 같은 거라. 그런 아이디어란 말이야. 이치적으로 하면 가난한 자가 돈이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가 필요한 돈이 자기가 이자를 얹어서 준다. 이게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되는 가난한 자에게 돈이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돈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다. 가난한 자리 이거 이자 뿌리면 안 돼. 가난한 자리에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자의 자리를 있다 그러면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돈 벌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돈 가진 사람들은 이거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돈 이거 어떻게 안 세냐, 세는 돈을 막으려고만 하지 이게 가난한 자리에 들어가야 돈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지. 그렇게 만날 쩔쩔매는 거예요. 돈 없어지면 어떡할까? 돈 때문에 쩔쩔맨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벌어지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돈을 관리하는 거지. 주어진 돈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내용이요. 이게 10의 1조를 해야 돼. 10의 1조. 유태인들이 이걸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기부예요, 기부. 응? 기부금을 내야 된다, 기부금을. 적어도, 아주 적은 내용이라도. 적어도 자기가 일정한 내용에 10분의 1에 가는 11조는 10분의 1인데 수익의 10분의 1, 또 수익의 10분의 1은 완전히 노동을 했을 때 수입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노동을 해갖고 어른들이 인건이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갖고 됐을 때는요, 이익금의 10분의 1이에요, 이익금에. 반드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에 무조건 돈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이 아니고, 내가 임금비를 얻어서 임금비를 받았으면 그건 전체가 받은 돈의 10분의 1이고, 내가 가진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것에 이익금이 왔다. 그럼 그 이익금의 10분의 1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럼 한번 보자고요. 유태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건 사회시간에 듣기 힘든 내용이 나오네. 사회시간에 말은 들었는데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유태인들이 만진 그 처음에 1096년에 이 처음에 그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 전체 연안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베니스 지역에 가 있던 유대인들이, 베니스의 개토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돈을 만졌단 말이에요. 이 또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그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의 베니스 지역이면 요 밑에 지역에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쪽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밑에 쪽에 있는데 대서양이 지중해가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 근데 여기 있는 그 개토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돈을 빌려줄 정도로 됐을까 이거예요. 빌려줄 정도로. 그게 여기 지금 기부금하고 어떻게 돼? 가난한 자는 분명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 가난한 자고. 그리고 여기 11조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부금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저 장사해가지고, 그저 우리나라 어떤, 수출 많이 하고, 뭔가 참 국민 총생산액이 많다 싶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국가적으로는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빈부 차이가 커가지고 내 개인에겐요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몰라요. 내한테 직접 와닿질 않아요. 왜? 바로 이걸 안 해서 그래. 이걸 11조를 우리 사회가 11조를 아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영향을 못 미친 거는 그 교회가 11조를 모아가지고 그냥 11조를 그냥 그 교회가 써버렸어요. 교회 짓고 차 구하고 기물을 하는데 그냥 단위 교회가 써버린 거예요. 11조는 그래 준 게 아닌데, 그래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쓴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철저히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잘못 쓰라니까 돈 이야기를 교회에서 못하는 거예요. 상거래 시대에 돈 거래하는 이 이야기를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잘못 쓰라니까. 지금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1096년이라는 이 사태를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유태인들이 돈이 없을 때고 일반 사람들이 돈을 거래해가지고 이자 받을 생각을 안 하는 때에 이자를 받아내는 이런 걸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아무도 왜 돈을 가지고 이자를 못 받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돈을 받아갖고 이자 받으면 안 된다. 돈 거래하고 어디든지 이자 물건 주가지고 이자 받는 거요, 아무도 생각해서 안 된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으라니까. 이자를 받지 마라. 돈 거래하고 이자 받지 마라. 물건 주가 이자 받지 마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자는 받지 말더라도 이자는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자 안 받는 조건이 어디냐?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마라 그래. 제한이 있는 거예요. 받기는 받을 수 있는데 형제에게는 받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안 받는다는 조건에서 그럼 이 돈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모였느냐? 남한테 빌려줄 정도면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 갖고 빌려줄 수 있나요? 어떤 빌려줄 만한 돈의 여유가 있어야 빌려주는 거예요. 마치 주식 투자할 적에 내가 지금 밥그리 때도 없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나요?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할 돈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저거 가모르겠지 투자했다가 원금 찾겠지 했다가는 언제 날아갈지 몰라 알거지 된다니까. 아니, 완전히 그 깡통차는 깡통 계좌를 하잖아. 그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줘서 이자로 가지고 그걸 뭐하냐? 이자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이자를 받아 먹고 살아야 돼. 아무것도 업이 없는데 완전히 깡통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정도가 되느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느냐? 1096년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빈민가 중에 빈민가들이. 개토 지역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 하나의, 마치 우리 같으면 오늘날 뉴욕에 있는 할렘 같은 정도처럼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백인들이 잘 가기를 꺼려하는. 그것보다 더한 거지, 이거는. 근데 그 어떻게 돈이 있느냐, 돈이 있어 빌려줄 정도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사회 시간에 분명히 배웠어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조건은 이게 뭐냐니까 길드라는 길드. 유태인 사회가 길드 조직이 잘 돼 있었다라는, 유태인 사회가 흩어져 있으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 길드 제도가 잘 돼 있는데, 이 길드 제도라는 건 뭐냐? 바로 11조를 나타내는, 11조를 생활하는, 11조를 뭐 돈을 주고 뭐 이래 하는 거, 이런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11조라는 이 구조 속에, 이 개념 속에 있는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한 어떤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 안에 자기들끼리 교통되어지는 형제 단위면 형제 단위, 길드 조합을 통해서, 길드 조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어떤 걸 갖고 가능했느냐? 돈은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돈. 1096년 되기 전에 또 1000년이 있잖아요, 1000년. 나라 없이 떠난 1000년이 있다면 10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흩어져서, 개개인이 흩어져서 살면은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모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가지는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 사이 연결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구두 깁는 게라든지 빵 만드는 게라든지 오늘날 유럽 사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권을 형성하는 서서로구리한 놈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거예요, 천막. 유대인들이 그런 기술이 적어도 한 사람이 어디 가도 그 사람이 먹고 살 정도는 되도록 자기 기술을 다 준비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가 몇 명이 서로 모이는 거예요. 한 일정한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거주하면은 그 옆에나 이웃에다가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서로 있어야,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있어야 저 사람이 사는, 이런 관계의 개념이요 유대인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11조예요, 11조. 그런 것이 처음에는 뭐 한두 사람 이래 모이가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똑같은 업종도 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똑같은 업종이 서로 경쟁되기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런 구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조합이에요. 조합. 길드는 조합이에요. 조합. 오늘 우리가 말하는 조합이 길드란 말이에요. 길드.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버는 데서는 돈이 적게 버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벌어서 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벌었다? 그럼 저 사람이 분명히 고통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떼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 11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게스가 있으라니까 말라게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AD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 과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주어지는 말라게스 성경이 되어지고 그것이 말라게스 나오기 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회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이 11조 개념 자체가 이런 흩어져서라도 길드 조직을 할 만한 분명히 사회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일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 패턴이 소위 말하는 생활 자체가 평준화되어 있는 평준화되어 가는 과정에 또 다른 지역에서 뭐 한다 하면은 그 지역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버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일정하게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길드가 있으면은 다른 이웃의 길드가 생겼다 하면 그 길드의 돈이 안 그러면 무슨 기술자가 가서 일정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분야가 없네. 그럼 그 분야 있도록 또 기술자를 또 만들고 이게 독일의 마이스터다. 마이스터. 독일의 마이스터의 시작이 이 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 들으면 뭐 세계사라든지 이런 게 눈에 번쩍번쩍 들어오죠.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뭐 그냥 단순하게 단어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적용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앞으로 사회에 나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돈 버는 통로에 들어있으려냐 안 하냐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낙오자라는 건 있을 수 있나요? 자기들이 이미 국가를 떠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낙오자인데 그것을 또 낙오자를 만드냐?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전 세계에 흩어지기 전에 한 1000년, 200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내용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길도 조금 더 들어가야 이제 돈이 어째서 모이는지. 아직까지 돈하고는 관계 안 됐습니다. 근데 대충 감이 오잖아요. 대충. 요 정도 하면, 어떻게 해서 돈 없는 유대인들이 돈을 만지게 되겠구나 하는 건 아마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